푸시 서비스 구성하는 게 참 길죠. 네, 코드가 우리가 입력하는 게 좀 많아 보이는데요. 여러분이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해 보면서 구조를 잘 이해를 하면 여기 있는 코드는 사실 복사해서 나중에 그대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수정을 하시면 되겠죠. 특히나 이런 설정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해놓으면 그리고 그거를 충분히 이래서 이런 것들 넣는구나, 자, 이런 과정에서 넣는구나를 이해를 하면 나중에는 이렇게 소스 코드만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요청할 데이터까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요. 리퀘스트 데이터를 만들었으니까 전송을 위한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전송을 위한 거는 거는요. 네, 갑자기 기침이 나네요. 네. 전송을 위한 거는요. 자, 우리가 별도의 메소드를 만들어서 전송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public void라고 하고요. send data라고 하는 메소드를 하나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는 우리가 위에서 정의한 이 리퀘스트 데이터를 파라미터로 전달받아서 전송을 하도록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JSON 오브젝트라고 하는 타입으로 된 리퀘스트 데이터를 그대로 받도록 파라미터 이름도 동일하게 만들어 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송을 하게 되면 그 전송한 거를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자, 그거를 별도의 리스너를 정의해서 하나 구성을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안드로이드를 보면 그 콜백 함수처럼 구성을 하는 또는 콜백 객체라고 해서 콜백 객체를 정의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게 되죠. 자, 그 과정을 따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예를 들면 public 인터페이스를 하나 내부에서 하나 정의를 해보죠. 그래서 response listener라고 하는 거를 하나 구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response listener. 그걸 할 수도 있고요. push response listener로 한번 해볼게요. 책에는 send response listener로 돼 있죠. push response listener라고 하는 걸 하나 정의를 하는데, 이거는 JSON 리퀘스트에 대한 전송에 대한 response listener가 되겠죠. 푸시 리스판스 리스너 이렇게 정의를 하셔도 되고요. 체계하고 똑같이 샌드 리스판스 리스너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뭘 하든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public void라고 하고요. on request started라고 하는 거 하나 정의를 하고요. public void on request completed 하나 정의를 하고요. public void on request 에러. with 에러라고 하셔도 되고 그냥 에러라고 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볼리 에러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우리 마음대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를 만약에 파라미터로 전달을 받으면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그 리스너 쪽으로 결과를 전달해 주게 한 거죠. 나중에 여러분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구성을 한 겁니다. 실제로는 이제 요 안에서 결과를 그냥 처리하셔도 돼요. 예, 그건 상관이 없죠. 근데 어쨌든 리퀘스트 데이터라고 하고요. final이라고 한 다음에 send response listener 리스너 객체를 하나 전달받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안에서 볼리로 요청을 할 텐데요. 볼리 중에서 JSON 오브젝트 리퀘스트라고 하는 걸 만들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볼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리퀘스트라고 하는 요청 객체를 만든 다음에 queue라고 하는 거에 넣으면 그 queue가 알아서 전송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new JSON 리퀘스트 오브젝트 리퀘스트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파라미터가 여러 개 들어가요. 그래서 엔터를 치고 여기 안에다 한번 넣어줄 겁니다. 이제부터 조금 주의해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일단 request.method.post라고 해서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걸 콤마를 하니까 첫 번째 파라미터를 넣어줬고요. 자, 두 번째 파라미터에는 URL을 넣어주는데요. https fcm.google-apis.com fcm/send 이렇게 넣어줍니다. 요건 이미 정해져 있는 거겠죠. fcm 쪽에서 이쪽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API를 열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웹서버 쪽의 주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열어놓은 거죠. 요청 패스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파라미터로 리퀘스트 데이터를 넘겨줍니다. 우리가 JSON 오브젝트를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파라미터로 리스너를 등록을 할 텐데요. new response.listener라고 해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JSON 오브젝트라고 하는 걸 꺽쇠 안에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중괄호 엔터를 칩니다. 이게 그 다음 파라미터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콤마를 하고요. 엔터를 치고 이번에는 new 그 다음에 error listener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엔터를 치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파라미터를 하나, 둘, 셋, 넷, 5개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 줄이가 있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Implement Method 하면 자, 요 메소드를 OK 눌러서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우리가 요청을 보냈다라고 하면 응답이 왔을 때 여기가 호출되는 거예요. 에러가 발생하면 여기가 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응답이 왔다라고 하면 우리가 리스너 쪽으로 다시 던져주기 한 거예요. listener.on request completed 라고 해서 넘겨주겠다는 거고요. on request success 이렇게 넘겨줘도 되죠.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이름을 정하기 나름이고요. listener.on request error라고 해서 자,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에러 객체를 이렇게 넣어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구성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자, 이거를 이렇게 구성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걸 호출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호출하는 거는 자, 우리 아까 보면 이쪽에 자, send라고 했을 때 객체를 만들어줬죠. 그 아래쪽에다가 send data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이걸 호출해 줍니다. 그래서 request data라고 하는 걸 첫 번째 파라미터, 두 번째 파라미터로 new send response listener enter를 치면 자, 이 인터페이스에 맞게 자, one-time 객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요. 자, 객체 정의하는 코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자, 그때마다 그냥 화면에 한번 뿌려볼 거예요. 그래서 println이라고 하고요. 자, on request started 호출됨. 자, 이거는 호출한 적이 없잖아요. 예, 우리가 만든 적은 없어요. 자, 이거를 어쨌든 나중에 필요하면 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completed라고 하는 게 나오면 자, 그때 이걸 자, 이렇게 자, 로그식으로 화면에 보여주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자, 만들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다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자, 실제 볼리라고 하는 걸로 send data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할 때 자, 여기까지 리퀘스트 객체를 만들 수도 있고요. 자, 여기에 리퀘스트 객체를 만들 때 여기 끝에다가 중괄호 엔터를 칠 수도 있어요. 자, 중괄호 엔터를 치고 여기 안에다가 정보를 더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더 넣어주면 거기에 맞춰서 예, 이 요청이 가게 돼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요. 자, generate라고 하고요. override method 눌러봅니다. 자, 그 중에 자, get params.라고 하는 거 있어요. get params, 자, map string이라고 하는 거. 자, 이거 선택하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이번에는 자, get headers라고 하는 거 선택을 합니다. 두 개 선택을 했죠. 자, 그 다음에 get body content type이라고 하는 거 선택을 합니다. 세 개 선택하고요. OK 눌러줍니다. 자, 세 개의 메소드가 이 요청 객체에 추가적으로 더 정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됩니다. 자, 그러면 get body content type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리턴을 해줄 때 여기다가 자, application slash json이라고 넣어줍니다. 자, 이거는 application slash json이라고 해서 JSON 타입으로 우리가 주고받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get params는 우리가 웹으로 요청을 할 때 요청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게 돼요. 그래서 요청 파라미터는 딴 걸 넣을 필요가 없어서요. 그냥 map string 그 다음에 params라고 하고요. new hash map. 자, 사실은 뭐 넘겨줄 파라미터가 없으면 자, 이거를 재정의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고 params라고 해서 비어 있는 걸 자, 리턴을 하고요. 헤더라고 하는 거는 헤더 정보를 넣어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map이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string 이렇게 하고요. 자, headers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죠. new hash map이 되고 string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headers.put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authorization이라고 하는 키 값으로 해서 자, 거기에 값을 넣어주는데요. 자, 값으로 키 이퀄 한 다음에 실제 키 값을 넣어줍니다. 이 키 값은요, 우리가 아까 FCM 사이트에서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이렇게 비워둡니다. 그리고 return headers를 하게 되면 이 웹으로 요청을 할 때 헤더에 그 키 값이 같이 추가가 돼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인증받은 앱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FCM 서버에서 구분을 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Q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그 Q 쪽에 넣어주면 자, 그러면 요청이 날아가게 돼요. 자,
자, 그거를 자, 우리가 한번 구성을 해볼 겁니다. 자, 일단 자, Q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만드냐? 자, Q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 위에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줄 겁니다. 자, 위로 가서 자, 볼리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Q를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 request Q라고 하는 거를 놓고요. QUE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자, 여기 onCreate의 아래쪽에서 자, 이 Q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할당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QUE라고 하는 거는 자, 볼리.new request Q라고 하고 거기에 get application context 또는 this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Q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는 게 돼요. 그러면 이 Q 객체가 하나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거기 아까 만든 리퀘스트 객체를 이 Q에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알아서 전송을 합니다.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send data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여기 리퀘스트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었죠. 그러면 그 아래쪽에서 이 request.set should cache라고 하는 걸 일단 false로 해줍니다. 이거는 한번 요청된 거를 저장을 해놓겠냐라고 하는 건데요. false로 해놔야 매번 갱신이 됩니다. 저렇게 하고요. 자, listener. 자, on request started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호출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어쨌든 요청이 갔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q.add라고 해서 이 리퀘스트 객체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Q가 알아서 보낸다는 거죠. 그리고 요청에 대한 응답이 오면 그러면 여기서 응답을 받아서 요 메소드가 호출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가 되겠네요. 자, FCM 사이트에서 자, 여기 키 값을 확인을 해서 자, 거기다가 넣어주고 이제 실행을 해보면 됩니다. 자, 그거는 일단 너무 길게 왔으니까요. 잠깐 쉬었다가 한번 제대로 실행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